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인 건국전쟁을 반드시 꼭 봐야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북괴 김일성이가 김정일 세대까지 이어오는 과정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파이며 미제의 괴뢰 역도, 이 프로파간다 선동으로 거의 70년 이상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정부 운동권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 북괴의 선전선동대로 프로파간다로 폄훼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급진 좌파를 떠나 친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이 100년 전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조작으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영화 파묘를 절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좌파 영화인 파묘 난리가 났습니다. 이승만 파묘 주장했던 김용옥의 워딩을 지금 좌파 영화인들이 이 영화 파묘에 녹였다라며 건국전쟁 감독 영화 파묘 박살을 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급진 좌파 예술인들, 영화인들이 이렇게 교활합니다. 자, 우선 도올 김용옥, 이승만은 거룩한 사기꾼, 분열만 일으켰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야. 이게 이제 2019년도 소식이죠. 자, 2019년 3월달 소식입니다. 김용옥 한신대 석좌 교수는 2019년 3월 16일 방송된 KBS 1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완전한 독립을 위한 해방을 주제로 강연하던 도중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됐지만 해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미국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옥은 소련은 8월 24일 김일성을 데려왔고 미국은 하버드 석사 학위에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던 이승만을 데려왔다라며 김용옥은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인물들이라며 이승만은 일종의 퍼핏, 미제의 괴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적으로 활동할 대표가 필요해 이승만을 정무관, 최고 지휘인, 집정관 총재 역할을 졌다라며 이승만은 코리아 공화국 대통령을 표방하며 명함과 엽서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라며 김용옥은 이승만이 사태를 파악하고 장악할 능력이 있었고 나쁜 방향으로 이 지식인이자 지식인임을 끊임없이 반성하게 하는 인물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김용옥은 이승만을 거룩한 사기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승만이 부정선거로 인해 쫓겨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에 대해 김용옥은 국립묘지에서 이승만 파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 신탁 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이승만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신음하며 자유당 시절을 겪었고 4.19 혁명으로 그를 내쫓았다. 그는 역사에서 이미 파내어진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도올 김용옥의 주장을 누가 받았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부인데 광복회장을 했던 이 자도 뭐라고 당시에 이야기했습니까?
이승만도 파묘해야 한다. 자, 당시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의 이승만 전 대통령 파묘는 광복 회장도 파묘, 도올 김영옥도 파묘.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기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건국 전쟁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건국 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려 분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가 흥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영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건국 전쟁의 위협을 느낀 자들이 건국 전쟁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묘로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파묘는 개봉 4일차인 25일 기준 누적 관객수 229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는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를 녹여냈습니다. 김덕용 감독은 이를 반일주의 영화로 규정한 겁니다. 김덕용 감독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도올 김영옥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며 영화 파묘에 좌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덕용 감독은 진실의 영화에는 눈을 감고 미친 듯이 사악한 악령들이 출몰하는 영화에 올인하도록 이끄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라며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며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을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덕용 감독은 또한 건국 전쟁의 수가 지난 25일 96만 명, 자 100만 명 넘었죠.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헐리우드 대작 듄2가 가시한다라며 이걸 극복하는 대안은 오직 하나, 단결입니다. 뜻 있는 기업, 사회단체, 기독교, 교회가 마지막 힘을 내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이 고비를 넘어야 185만 명을 기록한 관객을 동원한 노무현입니다를 넘어설 수 있다라며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건국전쟁 200만 고지 달성을 위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이 영화 파묘가 어떤 것인지를 가세연이 일단은 이 가세연이 소상하게 전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도 가세연의 주장을 보시면 왜 영화 파묘를 보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가세연이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세연이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지금 보시면 대놓고 반일 코드 게다가 무엇이다? 이제 이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놓고 반일 코드 게다가 빨갱이까지 최민식 영화 속 이름 상독. 이 김상독이라는 자는 누구냐? 김상독이라는 자는 독립운동가 출신인데 이 김상독이는 6.25 전쟁 당시 김일성 인민군하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북한에서 고위까지 지낸 이 독립운동가이지만 북한 고위 인사입니다. 자, 김상독. 그리고 이도현 영화 속 이름 봉길. 윤봉길은 누군지 다 아시죠?
그리고 보국사, 창건, 스님, 법명, 원봉, 김원봉. 김원봉도 어떤 빨갱이인지 다 아시죠? 그리고 김고은, N, 최민식 차량번호 0301, N 0815.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 또 이승만을 파묘해야 한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김영호, 또 당시에 강복회장이었던 자의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라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영화 파묘는 아예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